5번째 이야기, 꼬마 강도. 마차는 어두운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어떤 강도들의 눈에는 타오르는 횃불처럼 빛났다. 그들은 견딜 수 없었다. 금이야! 저건 금이야! 그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앞으로 달려가 말을 붙잡고 작은 기수와 마부, 보병을 죽인 다음 어린 게르다를 마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 아이는 견과류를 먹어 살이 오른 것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워 보이는구나. 입가에는 길고 뻣뻣한 털이 나 있고 눈썹에서 긴 털이 늘어져 내려오는 늙은 여자 강도가 소리쳤다. 이 아이는 살찐 어린 양같이 생겼구나.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되겠어. 그 노파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섭고 번쩍이는 칼을 꺼냈다. 아야! 노파가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린 딸이 그녀의 귀를 물었다. 그녀가 등에 업고 있는 어린 소녀는 거칠고 난폭한 생물이었다. 이 짐승 같은 녀석! 노파가 소리쳤지만 딸이 노파의 귀를 계속 물고 있어서 노파는 게르다에게 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나와 놀아야 해! 꼬마 강도가 말했다. 이 애는 나에게 토시와 입고 있는 예쁜 드레스를 주고 내 침대에서 나와 함께 자야 해.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한번 노파가 아파서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다닐 정도로 귀를 세게 물었다. 강도들은 모두 웃으며 소리쳤다. 버릇없는 자기 아이와 어떻게 춤을 추는지 좀 봐. 마차에 타고 싶어. 꼬마 강도는 이렇게 말하고 마차에 탔다. 그 아이는 너무 버릇없고 고집불통이었다. 아이와 게르다는 마차에 올라 나무 그루터기와 돌을 지나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꼬마 강도는 게르다보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더 세고 어깨가 훨씬 넓었다. 그 아이의 피부는 갈색이었고 눈은 새까맣고 거의 슬픈 표정이었다. 아이는 게르다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화를 내지 않는 한 저 사람들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엔 너는 공주 같은데? 아니야. 어린 게르다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과 어린 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야기했다. 꼬마 강도는 게르다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해한다는 뜻으로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화가 나더라도 그들은 너를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죽이는 일은 내가 직접 할 거니까. 그런 다음 그 아이는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게르다의 부드럽고 따뜻한 토시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 마침내 마차는 강도의 성 안뜰에 멈췄다. 그 벽은 아래에서 위로 금이가 있었다. 모든 구멍에서 까마귀들이 날아들었고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거대한 불독들이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짖지 않았다.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돌로 포장된 바닥의 가운데 연기가 나는 낡은 구멍이 있었고 큰 불이 타고 있었다. 연기는 천장까지 올라가서 밖으로 흘러나갔다. 큰 가마솥에 국이 끓고 있었고 산토끼들은 꼬챙이에 끼워져 구워지고 있었다.
오늘 밤 너는 나와 내 모든 동물들과 함께 자야 해. 꼬마 강도가 말했다. 그들은 먹고 마신 후 카페트와 지푸라기가 깔린 구석으로 갔다. 침대 주변에 막대기와 횃대에는 거의 100마리에 가까운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잠든 것 같았지만 두 어린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조금 움직였다. 이것들은 모두 내 거야. 꼬마 강도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비둘기를 붙잡고 다리를 잡은 후 날개가 퍼덕일 때까지 흔들었다. 키스해. 그녀는 소리치고 새를 게르다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저 둘은 사나운 악당들이야. 그녀는 벽 위쪽에 나무 막대기로 막힌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숲속의 악당들이야. 가두어두지 않으면 금방 날아갈 거야. 그리고 여기 내 오랜 사랑 배가 있어. 그녀는 목을 빛나는 구리고리로 메어놓은 술록의 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는 그를 예의주시하며 감시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에게서 도망칠 거야. 매일 밤 나는 칼날로 그의 목을 간지럽혀. 왜냐하면 그것은 칼날로 간지럽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벽에 난 구멍에서 긴 칼을 뽑아 술록의 목을 살짝 그었다. 그 불쌍한 동물이 거세게 발을 차기 시작한 후 강도 아이는 웃으며 게르다를 침대로 끌고 갔다. 계속 그 칼을 가지고 잘 거니? 게르다는 물었고 조금 겁에 질려 그것을 보았다. 난 항상 칼을 가지고 잠을 자. 꼬마 강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네가 아까 내게 말한 어린 케이와 네가 왜 넓은 세상을 헤매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들어보자. 게르다는 야생 비둘기들이 머리 위 쇠장에서 구구거리고 길들인 비둘기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꼬마 강도는 한 팔로 게르다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잠이 들었고 누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코를 골았다. 하지만 게르다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죽을 것인지 알지 못했다. 강도들은 불 주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있었고 늙은 강도는 제주를 넘고 있었다. 어린 소녀가 보기에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러자 나무 비둘기가 말했다. 구구, 우리는 작은 케이를 봤어. 하얀 암탉이 썰매를 들고 있었고 케이는 눈의 여왕의 썰매에 앉아 있었어. 그들은 우리가 둥지에 누워있을 때 우리 나무로 급하게 내려왔어. 눈의 여왕은 우리에게 바람을 후 불었고 우리 말고 어린 비둘기들은 다 죽어버렸어. 거기 위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게르다가 외쳤다. 눈의 여왕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니? 눈의 여왕은 아마도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라플란드로 향했을 거야. 옆에 묶여있는 술록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맞아. 그곳은 땅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땅이야. 술록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 크고 반짝이는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지. 눈의 여왕은 그곳에 천막을 만들어 여름을 보내지만 그녀의 요새는 북극에 가까운 스피츠베르겐이라는 섬에 있는 성이야. 케이, 꼬마 케이. 게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가만히 누워. 그렇지 않으면
칼을 너의 배에 쑤셔 넣을 거야. 라고 꼬마 강도가 말했다. 아침이 되자 게르다는 나무 비둘기가 말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꼬마 강도는 꽤 사려 깊은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맡겨! 라고 외쳤다. 라플란드가 어디인지 알아? 그녀는 술록에게 물었다. 제가 제일 잘 알지요. 술록이 그의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나는 눈밭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뛰어다녔어요. 내 말 들어? 꼬마 강도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보다시피 남자들은 다 떠났고 엄마는 아직 있지만 보통 아침이 지나기 전에 큰 병으로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자. 엄마가 잠에 들자마자 내가 좋은 것을 줄게.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엄마의 목에 팔을 감고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스러운 늙은 염소야.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코가 빨갛고 파랗게 변할 때까지 두들겼지만 그것은 모두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엄마가 병에 들은 술을 목에 부어넣고 잠이 들자 꼬마 강도는 술록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내가 너를 여기에 가두고 날카로운 칼로 너를 간지럽힐 좋은 생각이 있다. 너는 정말 재밌어.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 내가 밧줄을 풀어서 네가 밖으로 나가 라플란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는 최선을 다해 이 어린 소녀를 눈의 여왕의 집으로 데려가야 해. 그녀의 놀이 친구가 있는 궁전 말이야. 그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너도 들었을 거야. 그녀가 너무 큰 소리로 말했고 너는 몰래 듣고 있었잖아. 술록은 너무 기뻐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꼬마 강도는 어린 게르다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술록의 등에 묶은 다음 앉을 수 있는 작은 베개까지 주었다. 나는 일을 어중간하게 하지 않아. 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 모피 부츠를 다시 가져가. 날씨가 몹시 추울 테니까. 네 토시는 내가 갖고 있을게. 너무 예쁘니까. 하지만 손가락이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의 큰 벙어리 장갑이 있는데 가져가. 아마 팔꿈치까지 올라갈 거야. 당겨봐. 이제 네 손은 우리 못생긴 엄마의 큰 발꼬락과 꼭 닮았구나. 그리고 게르다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네가 투덜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꼬마 강도가 말했다. 이제 기분 좋게 보여야지. 자, 배고프지 않도록 이 빵 2개와 햄을 가져가. 이 식량을 술록 등에 묶자 작은 강도는 문을 열고 큰 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칼로 밧줄을 끊고 술록에게 말했다. 이제 뛰어! 하지만 어린 소녀를 잘 돌봐줘야 해. 게르다는 큰 장갑을 흔들며 꼬마 강도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 술록은 그루터기와 돌을 넘어 큰 숲을 통과하고 늪을 넘고 평원을 가로질러 최고로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늑대가 울부짖고 까마귀가 비명을 지르고 커쉬 커쉬 재채기 같은 소리와 함께 붉은 빗줄기가 하늘을 찢었다. 술록은 이건 내 오래된 북극광이야 라고 말했다. 어떻게 깜빡이는지 봐.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렸다. 게르다는 빵과 햄을 모두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라플란드에 있었다. 6번째 이야기. 라플란드 여자와 핀마크 여자.
그들은 작은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그 집의 지붕은 거의 땅에 닿았고 출입구는 너무 낮아서 가족이 들어가거나 나오려면 배를 대고 바닥에 누워 기어야 했다. 집에는 고래기름 램프 아래에서 생선을 요리하고 있는 라플란드 노부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술록은 게르다의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보다 먼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게다가 게르다는 너무 추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안 됐구나. 라플란드 여자가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구나. 핀마크로 가려면 수백 마일을 여행해야 해. 눈의 여왕은 그곳에서 시골 휴가를 즐기고 있고 매일 밤 그녀의 파란 불꽃놀이를 하고 있단다. 종이가 없으니 말린 대구에 메시지를 적어주겠다. 거기 사는 핀마크 여자에게 가져가서 죽어라.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게르다가 몸을 녹이고 먹고 마시자마자 라플란드 노부인은 말린 대구에 몇 마디 적고 게르다에게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게르다를 술록 등에 앉히고 묶었다. 술록은 달려갔고 밤새도록 하늘은 가장 아름다운 북극광이 그들의 머리 위로 번쩍이면서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마침내 그들은 핀마크에 도착했고 그 핀마크 여자의 굴뚝을 두드렸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에는 문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내가 너무 더워서 핀마크 여성은 거의 알몸으로 돌아다녔다. 그녀는 키가 작고 몹시 촌스러웠지만 게르다의 벙어리 장갑과 부츠를 벗겨주고 옷을 풀어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열기 때문에 그녀가 피식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여자는 술록의 머리에 얼음 조각을 얹고 대구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그녀는 그것을 3번 읽었고 그것을 마음으로 알았을 때 게르다와 술록이 잘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프 주전자에 생선을 넣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았다. 술록은 먼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린 게르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핀마크 여자는 알겠다는 눈으로 윙크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록은 당신 정말 현명한 여자예요. 나는 당신이 면실 한 뭉치로 세상의 모든 바람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선원이 매듭 하나를 풀면 순풍이 생기고 다른 매듭을 풀면 강풍이 오지요. 3번째, 4번째 매듭을 풀면 숲속의 나무들이 부러질 만큼 엄청난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마실 것을 주어 남자 12만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눈의 여왕보다 세질 수 있도록요. 12명의 강한 남자라. 핀마크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정말 좋겠구나. 그녀는 선반으로 가서 크게 말아올린 가죽을 내려서 펼쳤다. 이 가죽에는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고 핀마크 여인은 이마에 땀이 흘러내릴 때까지 그 글을 읽었다. 술록은 다시 그녀에게 게르다를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어린 게르다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 여자는 다시 윙크를 했다. 그녀는 술록을 구석으로 데려가서 그의 머리에 또 다른 얼음 조각을 얹으며 속삭였다. 케이는 정말로 눈의 여왕과 함께 있고 그곳의 모든 것이 그에게 잘 어울려. 그 아이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유리 파편이 있고 그의 눈에도 작은 조각이 있기 때문이란다.
이것들을 빼낼 수 없다면 그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눈의 여왕은 그 아이를 자신의 소나귀에 가두게 되겠지. 하지만 어린 게르다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주스를 줄 수는 없나요?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그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큼 클 수는 없단다. 인간들과 동물들이 어떻게 그녀를 도와줬는지, 그리고 그녀가 맨발로 이 광활한 세계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겠니? 우리는 그녀에게 이 힘에 대해 말해선 안 돼. 그 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순수하기 때문에 힘은 그녀의 마음에 있단다. 만약 그녀 자신이 눈의 여왕에게 가서 어린 케이에게 유리 조각들을 없앨 수 있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눈의 여왕의 정원은 여기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어린 소녀를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눈 위에서 자라고 붉은 열매로 뒤덮인 큰 덤불 옆에 내려놓거라. 그런 다음 거기서 떠들면서 서 있지 말고 빨리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핀마크 여인은 어린 게르다를 술록 위로 들어올렸고 술록은 가능한 한 빨리 질주했다. 게르다는 부츠도 잊어버리고 장갑도 잊어버렸어 라고 외쳤다. 그녀는 칼날 같은 추위 속에서 그것들이 너무 필요했지만 술록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붉은 열매로 뒤덮인 큰 덤불에 도달할 때까지 질주했다. 그는 여기에 게르다를 내려놓고 그녀의 입에 키스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크고 빛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다음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려 돌아갔다. 꼬마 게르다는 부츠도 벙어리 장갑도 없이 얼어붙은 핀마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눈발이 그녀를 향해 소용돌이 쳤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구름도 없었고 북극광도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발은 땅을 따라 빙글 돌았고 가까워질수록 더 커졌다. 게르다는 돋보기 아래에서 그것들을 보았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이상하게 보였는지 기억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들은 훨씬 더 괴물 같고 끔찍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눈의 여왕의 군사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정말 기이했다. 일부는 못생기고 너무 자란 호저처럼 보였다. 어떤 것들은 사방으로 머리를 내민 뱀들의 또아리 같았고 어떤 것들은 털이 곤두서 있는 살찐 곰새끼 같았다. 모두 살아있는 눈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모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꼬마 게르다는 주기도문을 바칠 때 마치 연기구름같이 얼어붙은 입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점점 더 짙어졌고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다. 천사들은 땅에 닿는 순간 점점 더 커졌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투구를 썼고 손에는 방패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녀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게르다가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창으로 무서운 눈발을 쳐서 수천 조각으로 부숴버렸다. 꼬마 게르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다. 천사들은 그녀의 손과 발을 비벼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녀는 눈의 여왕의 궁전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 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어린 게르다는 그의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케이는 그녀가 궁전 바로 밖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성벽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창문과 문은 칼날 같은 바람이었다. 떠다니는 눈 모양의 홀이 100개 넘게 있었고 그중 가장 큰 홀은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다. 모든 것이 북극광으로 밝혀져 있었다. 모든 홀은 너무나 거대하고 공허했고 너무나 찬란하고 빙하 같았다. 그곳에는 결코 즐거움이 없었다. 폭풍이 만들어내는 음악에 맞추어 북극곰이 추는 춤도 없었다. 북극곰들이 뒷다리로 뒤뚱뒤뚱 걸으며 추는 멋진 춤도 없었다. 아기곰들이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거나 수건으로 발 숨기기 같은 게임을 하는 작은 파티도,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떠는 오후의 커피 한 잔도 없었다. 눈의 여왕의 홀은 공허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추웠다. 북극광은 매우 규칙적으로 빛났기 때문에 언제 가장 높고 낮은지 정확히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텅 빈 눈의 홀 한가운데에는 얼어붙은 호수가 있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지만 각 조각은 다른 조각과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훌륭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다. 눈의 여왕은 성에 있을 때면 홀의 중앙에 있는 자신의 감정 없는 생각의 거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 거울은 유일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울이라고 말했다. 어린 케이는 추위로 인해 파랗다 못해 검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눈의 여왕이 그가 떨고 있을 때 입을 맞췄기 때문에 그의 심장 자체가 거의 얼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날카롭고 평평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능한 모든 양을 맞춰보고 있었다. 그것은 보통 집에서 하는 작고 납작한 나무 조각을 맞춰 특별한 디자인을 만드는 중국 퍼즐과 비슷한 것이었다. 케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생각 게임에서 자신의 작품을 영리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눈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케이에게 얼음 조각의 모양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많은 단어를 만들기 위해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한 단어를 결코 만들 수 없었다. 그 단어는 영원이었다. 눈의 여왕은 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너는 자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켤레를 주겠다. 그러나 그는 퍼즐을 풀 수 없었다. 이제 나는 따뜻한 나라로 날아갈 것이다. 눈의 여왕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검은 가마솥을 살펴봐야겠어. 그녀가 말한 가마솥은 에트나와 베수비오스 화산을 의미했다. 좀 하얗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야 노란 레몬과 보라색 포도를 뱉어낸 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날아갔다. 케이는 끝없이 공허하고 추운 홀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거의 두개골이 깨질 뻔했다. 그는 너무 꼿꼿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그가 얼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어린 게르다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 거대한 문을 통과해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게르다는 저녁 기도를 했다. 바람이 잠잠해졌고 어린 소녀는 넓고 차갑고 공허한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서 케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그녀는 그를 꼭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케이, 사랑하는 꼬마 케이,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서 뻣뻣하고 차갑게 앉아 있었다.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눈물은 곧바로 그의 심장에 닿았다. 그들은 얼음덩어리를 녹이고 그 안에 있는 유리 파편을 태워버렸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는 이렇게 노래했다. 장미가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곡에서 당신은 반드시 아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네. 케이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너무나 하염없이 울어서 그의 눈에 있는 작은 유리 조각이 바로 씻겨나갔다. 게르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기뻐서 소리쳤다. 나의 사랑스러운 게르다. 너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에 있었니?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너무 추워. 너무 거대하고 아무것도 없어. 게르다는 행복한 눈물이 뺨에 흘러내릴 때까지 웃었고 케이는 그런 게르다를 꼭 붙잡았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유리 조각들조차도 그들 주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조각들이 지치자 눈의 여왕이 케이에게 말했던 글자 모양으로 돌아갔다. 글자를 맞추면 케이를 풀어주고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켤레를 주겠다는 말이다. 게르다가 그의 볼에 입을 맞추자 볼은 다시 핑크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 입을 맞췄고 그 눈도 게르다의 눈처럼 반짝였다. 게르다가 케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자 케이는 힘이 솟았다. 눈의 여왕은 원하면 아무 때나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케이가 풀려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눈의 여왕의 명령이 빛나는 얼음으로 적혀 있었다. 케이와 게르다는 손을 잡고 그 거대한 성에서 나왔다. 그들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붕에 핀 장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가는 곳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떴다. 그들이 붉은 열매로 뒤덮인 덤불에 이르렀을 때 2마리의 술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술록이 작은 술록 친구를 데려온 것이다. 작은 술록은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게르다와 케이를 우선 핀마크 부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핀마크 부인의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였다. 핀마크 부인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라플란드 부인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옷을 만들어 놨었고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그녀의 긴 썰매를 준비해 두었다. 술록들은 옆으로 나란히 서서 녹색 새싹이 보일 북쪽 나라의 경계까지 썰매를 끌며 달렸다. 케이와 게르다는 여기에서 술록들과 라플란드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지내? 그들 모두가 말했다. 이제 작은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 있었다. 한 꼬마가 숲을 통해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 말은 한때 황금마차를 끈 적이 있기 때문에 게르다는 알아볼 수 있었다. 꼬마는 머리에 밝은 빨강색 모자를 쓰고 허리띠에는 권총 한 쌍을 차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만 있는 것이 지겨워져서 북쪽 나라로 여행을 떠나던 꼬마 강도였다. 강도 소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넓은 세상에 갈 곳은 많았다. 그녀는 단번에 게르다를 알아보았고 게르다 역시 꼬마를 알아보았다. 아주
행복한 만남이었다. 너는 떠들썩하게 놀기에 딱 맞는 사람이야. 그녀가 어린 K에게 말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를 위해 한 사람이 지구 끝까지 달려간 거냐? 하지만 게르다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외국 땅을 여행하고 있어. 꼬마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그리고 까마귀는? 까마귀는 죽었어. 꼬마가 대답했다. 까마귀에게 푹 빠진 그의 애인은 이제 과부가 되었고 다리에 검은색 양털을 두르고 다녀. 그녀는 자신을 매우 불쌍히 여기지만 그것은 모두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K를 찾았는지 말해봐. 게르다와 K는 꼬마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꼬마 강도가 말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렸네? 꼬마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언젠가 그들의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꼬마는 말을 타고 떠났다. K와 게르다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멋진 봄 날씨를 맞이했다. 땅은 푸르고 꽃이 만발했고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큰 마을의 높은 첨탑을 보았다. 그곳은 그들이 살던 곳이었다. 그들은 곧장 할머니 댁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들이 떠날 때와 똑같았다. 그리고 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한 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지붕 위의 장미들이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의자 2개도 여전히 밖에 남아 있었다. K와 게르다는 그 위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눈의 여왕의 성에 차갑고 공허한 화려함을 마치 나쁜 꿈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할머니는 은총같이 내려오는 좋은 햇빛 아래 앉아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K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들의 옛 찬송가의 의미를 이해했다. 장미가 그토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곡에서 당신은 반드시 아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네. 그리고 그들은 어른이 되어 거기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여름,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름이었다.